지게부대의 가슴 아픈 역사를 알리고자 합니다. 전투가 치열할 때는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밤낮으로 포탈을 날라야 했는데요, 걸으면서 졸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가지고 언덕에 굴러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적에게 발각되어 가지고 동료들까지 몰살당할까봐 신음소리는 물론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사망한 지게부대원들에게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2023년 7월 5일 백선엽 장군 후 유지를 받들어 맏딸 백남이가 올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숭고한 희생으로 나라를 구한 그들을 기억하고 재조명하는데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피해자 개인 하나하나가 그 짐을 짊어지고 한많은 세상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여기가 호곡평화 지게길입니다.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빚을 지고 그거를 갚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어디냐? 경상북도 칠곡군 석저급 망정리 산 106-2번지의 호곡평화 지게길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 전투사 첫 번째 이야기, 지게부대를 아시나요? 전쟁 초기 지게부대는 국가에서 부르지 않았지만 나라를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에 동참하신 고귀한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는 전쟁을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에 끌려나가 부역을 했다고 빨갱이는 몰리고 군인, 공무원, 지주들은 북괴군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전쟁이라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지나친 과격한 충성심을 보여야만 했던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전쟁은 우리에게 과거가 아닙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이 땅을 휩쓸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컨텐츠는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전투사 다부동 전투편과 칠곡군청 그리고 전쟁기념관 등의 55일간의 전투, 그리고 네이버 나무위키 다부동 편을 정리하여 조경과 구들장이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투사에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 그 중에서도 임시 수도였던 대구로 가는 길목을 지키던 다부동 전투입니다. 다부동 전투를 하면은 외관 북쪽 5km 지점에 328고지, 거기서 동쪽으로 한 2km 정도 가면은 수암산, 그 당시에는 숲되미산이라고 그랬죠. 518고지입니다. 거기서 한 2km 정도 우측으로 들어가면은 유악산의 주봉인 839고지, 거기서 다시 1km 정도 동쪽으로 들어가면은 유악산의 동측고지 837고지,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674고지. 여기가 674고지고 여기가 837고지, 839고지, 저기가 839고지고 여기가 837고지고 여기가 674고지죠. 거기서 남북으로 흐르는 천평동 계곡을 따라 동서로 진을 치는 천평동 계곡, 위에 보이는 삼거리가 천평삼거리이고 쭉 내려오면서 대구로 통하는 길목인 다부동 전투가 벌어진 다부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741고지 그리고 가산까지 이어지는데 천평동 계곡까지 약 12km 전선에서 벌어진 전투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모전이 심했던 328고지 전투는요, 워낙 많은 사람이 죽어갔기 때문에 동량의 베르댕 전투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1950년 8월 13일부터 24일까지 고지의 주인이 15번이나 바뀌는 엄청난 고지전이 벌어져 가지고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었을 정도로 온통 산하가 피범벅이 되었다고 합니다. 낙동강 방어선 최대 격전지 328고지 전투, 1950년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열어되죠. 11하루간.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북한군 3사단의 총공격을 8월 20일에서 23일 사이에 막아내는 동안 피아간에 8천여 명의 사상자가
고지를 뒤덮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격전과 백병전을 치르면서 15번을 빼앗기고 16번을 되찾은 끝에 아군이 적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승리를 한 이런 곳이다. 여기가 뭐다? 여기가 바로 3.28 고지 전투의 전체적인 행간이 되겠습니다. 저 보이는 데가 낙동강입니다. 옛날에는 나무가 크지 않았을 때는 낙동강이 다 보였겠죠. 6.25 때는. 근데 지금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저기 보이는 높은 산이 3.28 고지 정상이고요. 여기는 제2봉인 270고지고 저 앞에 나지막하게 보이는 저기가 154 고지, 그 옆에가 98.2 고지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동양의 베르덴 전투라고 일컬어졌던 3.28 고지 전투, 바로 그곳 경상북도 칠곡군 석저급 망정리 산 106-2번지에 호국평화 지객길을 만들어가지고 이름 없이 희생하신 분들의 어를 기리고 넋을 달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호국평화 지객길에서 지게부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국평화 지객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지게 아래로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지나갈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로 올라가면은 지객길이 나오죠. 자, 그날의 영웅들 유가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3.28 고지에서 치렀던 전투에 대해서 아마 기리는 어떤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국평화의 마을 3.28 고지 전승기념사업회 칠곡군 석저급 망정 1, 2 노인회 2023년 8월 여기 되어 있습니다. 1950년 8월 북한의 대공세 때 3.28 고지에서는 지금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하고 참혹한 강경들이 수시로 벌어졌습니다. 8월 14일 북한군은 포를 수도 없이 쏴댔습니다. 포탄이 터질 때마다 죽어있는 시체가 폭발을 해가지고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중대, 이소대, 기관총 부사수는 교전 중에 갑자기 내 배가 빨랫줄이 라고 말하는 것을 분대장이었던 김순거 1등 중사가 듣고 살펴보니까 포탄의 파편이 배를 치고 들어가지고 창자가 30cm면 이만한 한 뼘 반입니다. 30cm가 배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에 분대장은 자신의 상의를 찢어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는 즉각 후송을 시켰습니다. 얼마 후 아군은 다시 적과 대치하여 30여 분간 수류탄전을 벌였으나 수류탄이 다 떨어지고 바닥나게 되자 14시 00분경 465 고지 기반산으로 철수하였습니다. 3.28 고지에서의 혈전 동안 파리떼와 모기떼가 극성을 부렸는데요. 지게부대원들이 주먹밥을 날라줄 때였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3.28 고지는 뽀사진 바위들이 꽉 있지 흙이 거의 없는 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참호를 파기도 정말 어려워가지고 시체를 방패 삼아 있었는데요. 시체 주위에 있던 파리떼들이 주먹밥에 엉겨 붙어가지고 주먹밥을 파리똥과 같이 먹게 되는 끔찍한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저그 포격으로 시체가 폭발해가지고 흩어지게 되면은 시체에 있던 구더기가 온몸으로 튀어 죽음을 예고하는 듯 했고 온갖 악취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체는 부패하면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마치 고무풍선처럼 빵빵하게 됐는데 포탄이 떨어지면 그게 폭발해가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옷에 묻으면 지워지지도 않고 옷이 뿌득뿌득해졌다고 합니다. 송장 썩은 냄새는 코가 터질 정도로 지독하게 났으며 코피가 나도록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악취 때문에 골이 아파 정신이 나갔고 또 모기 파리는 엄청 많고 컸는데 낮에는 파리떼, 밤에는 모기떼에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전투 현장을 무기도 없었고 몸을 숨길 만한 곳도 없었고 철모도 없이 맨몸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투 물자를 날랐던 지게부대의 가슴 아픈 역사를 알리고자 합니다. 자면서 걷는다, 행군하면서 잔다, 이런 말은 군대에서 야간 행군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50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 일대 다부동 전투 현장에서는 식량과 실탄을 나르던 노무자들로 구성된 지게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한 민병대라고 할 수 있겠죠. 전쟁 전투에 지원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총을 든 병사만이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이 아니라 의료부대도 있고 지원부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부대의 하나가 바로 지게부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게부대원들은 군인으로 참전할 수 없었던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전투 지원에 나섰다가 다치거나 전사를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국가 유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1950년 8월 당시 다부동 전투에서의 지게부대원들은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당시는 전쟁 초기라 물밀듯이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에 맞서 계속해서 지연전을 하면서 후퇴하다가 바로 임시수도였던 대구로 향하는 길목에 선 다부동에서의 전투는요, 국가의 전망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기 때문에 참호 속에 전쟁하는 병사들에게 실탄과 보급품과 식량을 날라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고지전에서의 보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칠곡군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지게를 짊어지고 전투 지원에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지게에 탄약과 포탄과 보급품 등을 싣고 산 정상에 있는 국군에게 전해주고 내려갈 때는 숨지거나 다친 장병들을 지게에 지고 내려가지고 야전병원으로 옮겨줬던 것입니다. 다부동 전투에서의 지게부대는요, 지형 지물에 밝은 칠곡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민병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커 미 8군 사령관의 요청으로 1950년 7월 26일 대통령령으로 한국인 민병수송단 일명 지게부대가 만들어졌지만 여기 칠곡 주민들이 보여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전투 지원은 분명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지게부대원은 약 2,800여 명이 전사하거나 다쳤다. 이런 기록들이 여기저기에 나와 있지만 이들은 계급도 없고 군번도 없고 그리고 군인도 아니고 군무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참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가지고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이거는 사실입니다. 숭고한 희생으로 나라를 구한 그들을 기억하고 재조명하는데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7월 5일 백선엽 장군의 동상과 함께 지게부대원 추모비가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너무 급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다치고 이거 보다가 우선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총을 들어가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행정병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모두가 총을 들고 나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사후에, 그러니까 전쟁이 조금 더 안정된 후 전쟁이 끝났더라도 지휘관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그 서류는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바빴기 때문에 전후에 온 나라가 다 파괴되고 망가지고 길, 교량, 건물 하나하나까지 폭파가 다 된 상태에서 그거를 재건하는데 총력을 쏟아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근면, 성실, 노력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당시 1사단의 행정관리가 얼마나 엉망이었나 하면요, 육군본부에서 1사단이 일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참모진을 꾸려가지고 현장 점검을 나갔었는데요, 행정병 모두 하나하나까지 총을 들고 전투 현장에 나가고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일본은 물론이고 각 중대의 현재 병사들의 명단까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병 명단은 물론이고 어느 누가 전사를 했고 어느 누가 어디로 후송됐는지 아무런 기록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참전한 병사들 중에 학도병이나 군번 없는 병사들은요, 설사 거기서 전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가 없었고요. 더군다나 지게부대원들은 개죽음을 당한 꼴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1개 대대에 5, 60명 정도의 지게 부대원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요. 전투원들의 식사는 물론이고 실탄과 포탄, 보급품을 지게로 최전방까지 날라주었고 전사한 병사들과 부상자들을 후송하는 일을 했으며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는 데 참가를 하고 진지 및 참호를 구축하는 데도 도왔다고 합니다.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선엽 장군은 다부동 전투의 승리는 한국 노무단의 숭고한 헌신이 있었다라며 지게부대의 공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대한민국 국군 만여 명, 북한군 17,500여 명, 지게부대원 2,800여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투가 치열할 때는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밤낮으로 포탄을 날라야 했는데요. 걸으면서 졸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가지고 언덕에 굴러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적에게 발각되어 가지고 동료들까지 몰살당할까봐 신음소리는 물론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게부대원들이 포화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날라주었던 것은 포탄만이 아니었습니다. 후방에서 여학생들과 아주머니들이 만들어주는 주먹밥을 여름에는 밥이 실까봐 겨울에는 밥이 얼까봐 산꼭대기로 뛰어다니며 날라주었습니다.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 플리트 장군은요, 회고록에서 지게부대가 없었다면 10만 명 정도의 미군이 추가로 파병되어야 했을 것이라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지휘관들은 한결같이 어떤 의미에서 전투 절반을 그들이 치렀다고 입을 모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몇몇 군인들은 전쟁 영웅으로 칭송을 받으며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름 없이 사라져간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유족들에게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나라가 위급하다고,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폭풍 위에 휩쓸리듯 전쟁터로 내몰렸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극심한 가난과 궁핍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외면과 질시 속에 오로지 피해자 개인 하나하나가 그 짐을 짊어지고 한많은 세상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가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충성심을 보여줘야 했던 슬픈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지게부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